네, 반갑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뉴스레터 였음 새벽 인사드립니다. 평일에 두 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셨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비트코인은 우리 예상한 대로 52K에 잘 머물면서 알트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장을 좀 기대한다고 했고, 알트들이 좀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헤드라 같은 경우는 우리 하랑도번분들 들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어느덧 400만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더리움만 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2022년 때 23년 때쯤인가 130만 원대쯤에 이제 방송에서 이더리움을 꽤 샀었다고 이야기 드렸던 때가 있어요. 이때 안 사면 언제 샀냐 해가지고, 그때 샀던 것들이 지금 이제 아마 스테이킹 되어 있지만 이제 보면 벌써 184%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더리움만으로도 사실 시간만 들이면 수익이 나는 거죠. 대부분 급등하는 코인을 쫓아 사니까 돈 벌기가 되게 어렵다. 세이 같은 코인들이 500% 오르고 굉장히 상승률이 높잖아요. 800%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바닥부터 여기까지 다 못 먹으니까 한 500%라고 해도 상승률이 꽤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거는 손에 꼽히는 탑3 상승률이고, 여러분들이 평균값으로 하는 안정적인 보험 같은 코인들을 몇 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하셔라.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또 지루한 얘기를 왜 하냐, 아직도 안 늦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24년 그리고 다가오는 지금 3, 4월 그리고 길면 5월 정도까지가 또 굉장히 전 기회의 순간이라고 보는데, 지금 대중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지금 사긴 또 떨어질까 두려워서 못 사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돈 복사가 된다고 하고 들어올 겁니다.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암벽 등반이나 단타나 코인 교체 매매 계속 반복하는 거 하고 계시면 그만하시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립토 공포지수 소폭 하향해서 그냥 탐욕 단계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그리드로 내려왔고, 지금 요거 15,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더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지점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되게 뜨거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오늘 방송 마지막에 지난주 라방에서 못한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요번 장, 지금 3, 4, 5월에 대한 제가 예상하는 그 시장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들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부분까지 잘 들으시고 그거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시장에서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까여봤기 때문에 그 까인 수업료에 대한 그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 짧은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AI의 전쟁인 거예요. AI의 쩐의 전쟁인데, 샘 얼트먼은 9,300조, 그 다음 손정이 133조, 그래서 AI 반도체. 손정이는 이제 중동으로부터도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펀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AI 쪽이 엄청 낮을 거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에 AI 시대로 가면요, AI 반도체 들어가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다음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빅데이터도 사용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로봇 같은, 휴머노이드 같은 이런 이제 노동을 대체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다 될 텐데,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결제하고 사람들 간에 결국에 돈이 에너지잖아요. 그 사람들의 노동의 에너지가 이제 AI들이 대체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그러면 노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연결되는 거는 이런 코인들이 다 그 에너지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흐름이 플로우 그 역할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AI가 코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 보면 52K 도달을 하고, 우리가 52K를 예상을 하고 있었죠. 52K 도달하고 횡보해주면서 알트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고 있고, 지금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 그렇게 과열이 심하진 않다. 여기 정도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한번 이제 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3월 중순쯤이나 아니면 4월쯤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 알테들 올라갔다 한 번씩 빠지는 그런 현상은 계속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셔라. 그리고 바이낸스 선물 차트 여기도 보면 지금 53K,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53K 뚫고 54K 부근
한번 가지고 그럼 비트코인 한 4% 5% 정도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청산시킨 다음에 좀 하락해 롱 다시 또 좀 붙는 거 청산해 주면서 하락해 주면서 알트장 이렇게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어슴 새벽이 말하는 알트장과 비트코인의 그 해킹 지도라고 제가 이제 붙였는데 어 제가 그런 예상을 했잖아요. 여기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노란선 출발했을 때 비트코인이 먼저 고점 도달했을 때 그다음에 녹색은 알트가 도달했을 때 요 세로 선들이요. 비트코인 고점 도달했을 때 그다음에 녹색이 알트. 이게 지금 알트 차트니까 노란색이 비트코인이 고점 도달했을 때요. 그러니까 비트가 고점 도달할 때는 조금 오르고 그다음에 많이 올라요, 알트가. 그리고 옆으로 같이 횡보해 주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춤을 추는데 한 명이 먼저 개인기 보여주고 그 다음 다른 한 명이 개인기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둘이 합쳐서 잠시 쉬는 거야. 그런 형태로 간다. 그래서 여기도 비트가 먼저 가지고 알트 가지고 둘이 함께 쉬고 여기 하락장이라 우리가 보고 있었던 때 막 이러면서 끝났다라고 막 불안했을 때가 여기죠. 1월 한 하순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고점을 이제 소폭 갱신해서 한 요 정도. 그래서 저는 지금 요번에 대략 요 원저리까지 가줄 거다. 그래서 한 3월 1일까지의 요 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3월 1일까지 알트 장에 기간을 예상하고 그 다음은 옆으로 같이 횡보해주는 시간 잠깐 좀 식혀주는 요 기간이 잠깐 식혀주는 기간이고 식혀주다가 비트가 또 먼저 간다. 그래서 비트가 얼마까지 갈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잠깐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알트장이 오고 요 비트 차트에 알트장이 오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가 이런 식으로 뭐 55K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또 롱숏 청산해 주다가 그러다가 또 비트가 먼저 가요. 비트가 이거는 지금 이제 한 65K까지 가는 시나리오인데 일단 저는 57K까지 정도는 갈 거라고 예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가요. 그러다 이제 거의 고점까지 도달을 한다. 그래서 저기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가능성 이건 물론 열려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고점 가고 그 다음에 또 횡보하다가 마지막 피날레 같이 하는 대략 5월 정도가 된다. 대략의 뭐 기간은 정확지 않고 대부분 이런 차트를 보는 부분은 흐름만 보기 위한 거예요. 그냥 알트 비트 먼저 가고 알트가 가고 여러분들한테 그 추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익히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지 이 기간을 하나하나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고 대부분 다 틀릴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3월 초쯤 해가지고 이번 알트장이 이번 거 첫 번째 요 파동이 고점을 찍고 그 다음 같이 횡보하고 그 다음 알트 파동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쉬고 그리고 오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가고 아마 이런 형태가 대략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승 정도를 좀 더 보고 있다. 근데 과열 구간은 저는 이제 3일봉에서 제가 보는 보조지표에서 대략 지난 여기 한 3일봉에서 83 정도 이상 정도 되면 그때 요번에 좀 첫 번째 파동이 마무리가 대충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럼 이때 다 팔아야 되냐? 당연히 뭐 아니죠. 그런 건 이제 하실 분들은 알아서 각자 하시면 되고 그냥 분할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분할로 좀 매도를 하고 기분 좋으니까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이럴 때 다시 좀 죽고 근데 여기서 다 팔고 여기 다 사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여기서는 안 팔고 여기까지 가져갈래.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이클에서 난 아예 안 팔래. 나는 알트장 진짜 크게 봐서 나는 여기에 팔 거야. 지금 우리 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여기서 난 팔 생각 없어. 여기서 팔 거야. 여기서 파셔도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뭐 다 각자의 선택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 4, 5월 달에 만약에 지금 알트 상승이 많이 나온다. 지금 거의 2부근 고점까지 거의 도달을 한다. 알트가 지난 전고까지 알트 시총 차트가 도달한다. 이 토탈 마켓캡 3번이거든요. 도달한다. 2덕까지 뺀 겁니다. 도달하면 그러면 좀 많이 빠질 거라고 봐요. 한 5월달, 한 6월, 7월, 8월, 뭐 9월까지 해서 굉장히 한 5개월 정도를 깊게 폭을 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뭐 끝까지 가져가시고 아닌 분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좀 할 거다. 그래서 4, 5월쯤에 저는 일단 많이 오르면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기 때문에 골이 깊은 거 굳이 들어가지 않고 익절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비트는 아무튼 그런 대략의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 이 보조지표에서도 여기 과열 구간
일단 과열 구간 나왔죠. 그리고 옆으로 하면서 지금 이런 구간. 그래서 이런 구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횡보하면서 알트장 나온다.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XRP BTC 차트에서 일단 주봉에서 또 오랜만에 살펴보면 일단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2월 12일 그 다음에 2월 지금 19일 어제자로 해가지고 양봉으로 첫 번째를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지금 여기 정도로 보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면 좋겠다. 제발 이제 리프라 그만 정신을 차려라. 터키 아이스크림은 이제 더는 못 먹겠다. 나는 이제 그만 먹을란다.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데 지금 여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거대한 상승. 그래서 리플 XRP를 오래 투자하시고 저기 이제 구독자분들 하랑 도마분들은 뭐 제가 하루 영상에서 많이 맨날 우리가 XRP를 다루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오래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그 시간을 한번 보시고 그 외분들은 리플 XRP는 그 정신이 매우 힘들어지는 코인이니까 근처에 오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지만 워낙 힘든 코인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아무튼 지금 좋은 징조로 여기 일단은 계속해서 쐐기로 가다가 양봉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다음 주도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 이게 지금이죠. 요번 주부터 해서 한 다음 주 언제까지죠?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예요. 그때까지 해서 양봉이 여기에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분명히 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세요. 털기가 있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가 없으면 리플 XRP 투자하면 다 망한다. 이야기 좀 드리고 지금 이제 일봉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그 지금 이평선을 보세요. 파란하고 보라색 선. 보라색 선을 살짝 뚫고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일봉을 요 보라색을 뚫고 마무리를 해주면 그러면은 좀 기분이 좋죠. 아무래도 조금 기분이 낫다. 물론 이제 보라색 위에 안착을 해주면 이 위로 가면서 지금 0.9 정도 이 정도까지 쏴주고 그 다음 또 눌러주고 이런 뭐 리토스 몇 번 하는 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이런 흐름처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냐로 좀 보고 있지만 지금 보라색을 살짝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대충 뭐 하여튼 요런 언저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르맨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리플 XRP 가면 쌍둥이니까 따라가요. 그래서 리플 XRP 과매수 영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는 포머 영역대 되면 그때 스텔라도 좀 파시면 되는 거죠. 스텔라도 대략에 저는 이번에 0.44달러 아니면 0.3달러 뭐 대략 이 근처 언저리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이 정도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스텔라는 저는 진짜 잘 안 오르는 코인이라 근데 힘드시니까 투자하기는 뭐 권하기는 어렵고 투자를 또 저는 이제 비트 이더 리플만 하셔라 주로 이렇게 얘기 드리는 입장이니까 각자 판단을 하시지만 일단은 저평가돼 있는 거는 맞다. 가격이 얘는 안 올랐죠. 아직도 피보나치 0.236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은 굉장히 있는데 안전마진이 너무 커서 안 오르는 게 문제죠. MBRB도 2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한번 좀 보면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다 못 읽었던 건데 요새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하면서 주로 모두가 찾고 인정하는 그 이유,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가 코인 관련된 기사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뉴스들 이런 거 다 보면 다 이유가 궁금하죠? 아니면 뭐 이게 무슨 이유,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 다 이유를 붙이잖아요. 대중들은 다 이유를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 오르는 데는 뭔가의 이유가 있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소수가 선발이 되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국열차 일어나고 더 전 가깝다라고 봐요. 설국열차가 어떻게 구성되죠? 꼬리칸에 사람이 정원이 적당히 탔을 때 출발하잖아요. 너도 나도 다 타겠다 그러면 출발 안 하죠. 그래서 결국에 설국열차 이론이라고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의 그 이론이라고 보는데 대중들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유가 있어야 내가 납득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다 이유를 달아요. 유튜브나 뭐다 다 무슨 이유를 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이유란 건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냥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갈 때가 되니까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유를 붙일 뿐인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ETF 수요에 의한 공급의 부족이라는 것, 이런 이유를 붙이고 지금의 장세는 또 기존과 다른 기관 주도의 장세라는 것, 이런 이유를 붙이면서 합당한 논리를 붙여요. 맞는 말이죠. 기존의 장세하고 지금 기관 주도는 맞죠. 왜냐하면 제도권이 바뀌고 제도화가 되면서 기관들이 ETF 되고 기관들이 주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됐으니까, 기관들이 자기들이 물량 매집하고 이제 올릴 때가 됐으니까 올리는 거지, 자기들이 올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만약에 물량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러면 당연히 ETF 승인 안 해줬을 거고 안 올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닭이 멀저냐 달걀이 멀저냐 이런 건데, 사실상 모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설국열차 이론에 전 도달한다고 봐요. 그래서 반감기 이전에 상승한 적이 없기에 비트코인은 4월 이전에 상승하기 어렵다고 말하던 사람들과 폭락론자들조차 이제는 비트코인 상승 이후의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폭락을 주구장창 외치던 사람들도 이제는 비트코인이 왜 상승하는지, 비트코인 상승 이유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마케팅의 시작이고, 그런 사람들조차 이제 태세 전환을 하게 되는 때가 되면 이제부터 상승장이 피크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볼 때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두가 한 곳에 위치할 때 시장은 무너지게 된다. 제가 이제 부족한 실력이지만 어슴어럭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 생각이 들다가 쓴 글인데, 지금이 딱 저는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볼 때라고 봐요. 이제 시장의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균열이 생길 때 도망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유튜버와 모든 데서 이유를 갖다 붙이고 다 이제는 오를 수 있다, 32K만 외치던 사람들도, 아니면 10K를 여전히 외치던 사람들도 지금은 비트코인이 정고에 도달할 수 있다, 비트코인 1억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이번에도 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등록된 대형 기관들의 장세이건 17년, 21년의 다른 형태의 기관 자금이건, 저는 이때 그냥 작은 등록된 기관들보다는 부티크 뭐 이런 데들, 좀 이제 개인 자금들이 운영하는 약간 그런 패밀리 오피스 이런 데들이 많이 끌어올렸다고 보고, 아무튼 어떤 기관이건 지금이건 옛날이건 모든 폭발의 끝은 개인의 포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은 같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가 기관주도 장세냐?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폭발의 끝은 기관 주도에서 서로 기관들끼리 물량 넘기기 끝나는 건 안 되고요. 개인들한테 마케팅해서, 기관들은 서로 정보 레벨이 같잖아요. 어떻게 물량을 서로 넘겨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포머를 일으켜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폭발의 끝에는 개인의 포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엔딩이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고, 모두가 ETF 수요에 의한 상승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은 마케팅이 시작된 걸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이 시작되고 2달, 3달 안에 개인들이 몰려오고 시장은 붕괴한다. 그래서 최고의 마케팅은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케팅이 되죠. 근데 지금 가격은 약간 애매해요. 사람들이 약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막 정고 돌파한다, 막 뉴스 막 나고 하잖아요. 돈 복사가 막 돼. 내 옆에 친구가 돈 넣었는데 하루아침에 20% 30% 돈 막 벌어. 그럼 그때 이제 돈 다 넣어요. 그래서 최고의 마케팅 가격이다. 그래서 가격을 순식간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32K 기다리던 현명한 투자자들, 그리고 뭐 좀 새로 참여하려던 대중들이 지금 포모를 살짝 느끼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못 달려들어요. 근데 내 돈을 투자해 놓은 게 마구마구 계좌에서 수익률이 20% 50%막 늘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나머지 돈을 다 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때 비로소 붕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24, 25 불장 사이클인데, 이 또한 지난 사이클에 대입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잖아요. 24, 25를 우리가 모두 다 불장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24, 25년 좋은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다수의 뒤통수를 치는 유기체와 같다라고 했죠. 현명한 투자자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이번 32K 간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24, 25년이 불장 사이클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24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 버리고 24년 한동안 조정이 있다가 그다음에 25년쯤 돼서 그때 가 갖고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24년에 조정의 폭이 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고 힘들겠어요. 그쵸? 이런 변칙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 사이클 대입해서 24, 25년, 24년은 완만한 게 오르고 25년이 거대 불장이다. 이게 아니라 24년에 생각보다 지금 3, 4, 5월에 많이 오르고 깊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가 방금 말한 이 시나리오가 메가폰 패턴인데 이게 나오면 기존에 많은 참여하고 있는 현명한 투자자들, 이미 익절을 한 현명한 투자자들의 뒤통수도 치고 참여하고 싶은 대중들의 뒤통수도 치고 대중들은 다 24년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좀 빠져가지고 좀 그때 되면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25년부터 24년 말부터 많이 오른데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래버려.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시나리오가 저는 이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소신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시장은 늘 다수의 뒤통수를 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기체다. 위 말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 24년도에는 미국의 이제 대선해죠. 그리고 한국도 뭐 총선이고 여러 나라들의 정치 이제 총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4월하고 8월이 대체적으로 약세장이고 그 다음에 1월, 3월, 그 다음에 11월, 12월이 강세장이라는 데이터가 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하고도 좀 맞물리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제가 하랑도반 분들한테 올려드렸던 미국의 이제 거시경제 지표 몇 가지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4월하고 5월 달에 겹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도 한 5월쯤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인 불장도 지금 오고 있고 그래서 좀 포멀 상당히 일으키고 4, 5월쯤에 한번 우리가 얘기하는 위기와 기회의 장이 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기를 당연히 이제 틀리길 바라지만 대개 우리가 예측이기에 당연히 틀릴 것이지만 틀리기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이고도 제가 잘못 읽네요. 대략의 흐름만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이번에 4, 5월은 위기와 기회의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위기지만 위기를 미리 알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기회죠.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4, 5월 달에 이제 점차 지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이나 보면 4, 5월 달에 이제 굉장히 장이 오르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방송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보다 보면 실제로 그때 가서 그게 올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 4, 5월을 너무나 많이 인식을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4, 5월 이제 비트코인 32K 가지 않고 지금 올라오니까 다시 또 정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근데 이제는 또 4월달, 5월달이 위기라고 4월달, 5월까지 불장이라고 너도나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4, 5월까지 안 가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시장은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아무튼 높으면 높을수록 하락의 폭과 조정의 길이는 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산이 만약에 높다, 많이 오른다, 뭐 전고 부근까지 간다, 그럼 많이 빠지고 오래 조정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르고 조정하고 간다 그만 진짜 3월 달에 만약에 사람들이 다 4, 5월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 3월 달에 조정 살짝 해주고 4, 5월 달 해가지고 또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고 사람들이 모두가 한 곳에 위치하고 비트코인의 100K를 외칠 때 우리는 시장에서 한동안 떠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막 많이 찾잖아요. 어떤 게 몸에 좋은지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거 생각해요. 뭐 제가 건강 얘기도 이제 프랑토마분들한테 건강 인문학 글을 쓰지만 3대 하얀색 독이라고 불리는 저는 이제 우유, 그 다음에 설탕, 그다음 밀가루 이렇게 3대 하얀 독이라고 보는데 몸에 좋은 거 먹는 것보다 몸에 나쁜 걸 넣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투자도 좋다고 유혹하는 투자처가 너무 많아요. 어디 하면 이 코인 좋다거나 이 코인 유명하다, 저 코인 유명하다. 시간 지나 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거 저런 거 조금씩 다 비중 배분해서 다 하면요. 결국에 그냥 이더리움 비트코인 하나 투자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저런 코인 이런 코인 주옥하는 이제 다 잡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자꾸 내가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비타민도 여러 개 막 다 때려서 넣잖아요. 몸에다가 비타민을 막 하나를 8알씩 먹어요. 그러면 식도염 걸리거든요.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좋다고 막 코인 돈 벌 거라고 이 코인 저 코인 다 좋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랑 도반분들도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 제가 다 하지 말고 몇몇 개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섹션도 다 나눠드렸죠. 레이어 섹션, 뭐 섹션, 하이리스크 섹션 이렇게. 그래서 몇몇 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 번대더라, 저렇게 하면 빨리 번대더라. 좋은 정보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쁜 습관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돈을 가장 확실히 버는 방법이다. 그래서 좋은 정보, 막 이 정보 뭐 좋은 거 계속 막 온갖 유튜브 방송과 뉴스 막 다 찾아서 보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는 가령 뭐 뉴스 채널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몇몇 개 보고 시장의 흐름만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면 안 된다더라. 이것만 리스트 해두고 그것만 안 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좋은 거를 더 추가하는 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자인의 끝은 뭔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것 없는 상태가 최고의 상태라고. 그래서 투자도 전 똑같다고 봐요. 자꾸 좋은 정보 더 인풋을 넣을 게 아니라 나쁜 습관을 어떻게든 더 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세상 성공의 비밀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지치는 시기, 데스밸리 구간 또는 새벽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투자하고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저는 지금은 아직은 안 오른 코인, 아까도 뭐 이야기 드렸지만 안 오른 코인한테는 좀 기회가 있어요. 그거 해놓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 한 3개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 심지어는 한 1년, 2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중간중간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진짜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투자라는 건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이걸 못한다. 왜냐하면 급등하는 거, 지금 스페이스 아이디 거래대금 많죠. 급등하니까 이거 추격 매수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급등하니까 사죠. 급등하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떨어지면 떨어진 거 팔아서 급등하는 거 쫓아 사고, 그러니까 계좌가 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고,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